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 아침 출근길의 버스 기사님, 동네 편의점의 점원, 그리고 아파트 현관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만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니폼을 보지만 그 유니폼을 입기 전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 익숙한 얼굴 뒤에 어떤 이야기와 역사, 그리고 어떤 숨겨진 힘이 잠들어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풍경처럼, 가구처럼 여겨졌던 한 조용한 경비원. 하지만 어느 날, 폭력이 그의 작고 평화로운 세계를 위협했을 때, 가구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영웅과 그의 침묵이 깨지던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의 중심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수많은 빌딩들 사이에서도 유난히 고급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더 팰리스. 그곳의 로비는 언제나 평화롭고 고요했다. 대리석 바닥은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고 벽에는 현대 미술 작품이 걸려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은은한 방향제 향기가 감돌았다. 그 질서정연한 세계의 한 구석을 경비원 이씨, 아저씨가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거대한 유리 출입문을 흔적 하나 남지 않을 때까지 닦았다. 주민들의 우편물을 각 호수별로 정확하게 분류했고 로비의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는 주민들에게 늘 따뜻하고 친절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 회사원에게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고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를 위해서는 항상 문을 잡아주었다. 그는 이 건물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배경의 일부처럼 여겨졌다. 그 건물 17층에는 서아라는 이름의 젊은 웹툰 작가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감에 쫓겨 밤샘 작업을 하는 일이 잦았고 늘 피곤해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오곤 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화방에서 사온 무거운 짐들을 양손 가득 들고 힘겹게 건물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녀가 낑낑거리고 있을 때 경비실에 앉아있던 이씨,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왔다. 이리 주십시오. 아가씨. 무거워 보이는데 그는 말없이 그녀의 짐 절반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함께 걸어가 주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서아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에게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친절하고 과묵한 할아버지 같은 분이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과거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씨 아저씨는 그런 일상에 만족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이 작고 질서정연한 세계를 지키는 것에 평화를 느꼈다. 그것은 피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그의 과거와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다. 그는 가끔 무언가를 닫고 있는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곤 했다. 한때는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 손으로 이제는 주민들의 작은 편의를 돕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그날도 그렇게 평화로운 하루가 저물어 가고 있었다.
로비에는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노을이 대리석 바닥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언제나처럼 제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그 평화로운 일상이 곧 들이닥칠 거친 혼돈의 전주곡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조용한 오후였다. 로비의 스피커에서는 낮은 볼륨의 피아노 연주곡이 흐르고 있었고 이씨 아저씨는 경비 데스크에 앉아 돋보기를 쓴 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때마침 위층에서 내려온 서아가 그를 보고는 밝게 손을 흔들었다. 아저씨, 저 잠시 편의점 좀 다녀올게요. 네, 아가씨, 조심히 다녀오세요. 이씨 아저씨는 인자한 미소로 답했다. 그는 서아가 총총걸음으로 유리문을 나서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이 평화로운 일상, 그것이 그가 지금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 바로 그 평화가 다음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기 요란한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낡고 소음이 심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의 고급스러운 현관 앞에 급정거했다. 그 차는 더 팰리스의 품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낡고 험악한 불청객이었다. 차 문이 거칠게 열리고 3명의 남자가 내렸다. 그들은 누가 봐도 평범한 방문객이 아니었다. 몸에 꽉 끼는 싸구려 양복, 굵은 금목걸이, 그리고 험악한 인상과 거만한 걸음걸이. 그들은 건물의 우아한 분위기를 순식간에 자신들의 탁한 기운으로 오염시켰다. 자동 유리문이 열리자 그들은 로비 안으로 들이닥쳤다. 선두에 선 덩치 큰 남자는 흉터가 있는 얼굴로 휴대폰에 대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내가 말했지. 그 여자 여기 있다고 영원히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해서든 우리 돈 받아내고 말 거니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한 로비 전체에 저속하게 울려 퍼졌다. 그들이 빚을 받으러 온 채권 추심업자, 소위 말하는 조폭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았다. 그들은 경비 데스크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그때 신문을 내려놓은 이씨 아저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남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평소와 똑같은 공손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말했다. 실례합니다. 손님, 방문증이 없으시면 먼저 방문 기록부에 서명해 주시고 신분증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는 그저 건물의 규칙을 집행하고 있을 뿐이었다. 전화를 시발하는 욕설과 함께 끊어버린 덩치 큰 남자는 이씨 아저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낡고 값싸 보이는 경비 유니폼을 입은 늙은 남자. 그의 눈에 이씨 아저씨는 귀찮은 파리 한 마리 정도로 보였다. 그는 코웃음을 쳤다. 신분증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영감님한테 보여줄 신분증 같은 건 없어. 그는 이씨 아저씨를 밀치고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씨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단단한 바위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견고함이 실려 있었다. 규칙입니다. 모든 방문객은 예외 없이 따라 주셔야 합니다. 어느 댁에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먼저 인터폰으로 연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의 끈질긴 태도에 조폭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길을 비켜주는 것에 익숙했다. 이 늙은 경비원의 굽히지 않는 태도는 그들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었다.
덩치 큰 남자는 인내심을 잃고 목적을 밝혀버렸다. 됐고 7704호 서아라는 계집에 만나러 왔다. 이제 됐냐 비켜. 아인세베드포하우스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씨 아저씨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그는 방금 전 자신에게 밝게 인사하며 편의점에 가던 그 아가씨를 떠올렸다. 그의 보호 본능이 이제 개인적인 감정과 연결되었다. 이 조폭들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것이다. 이씨 아저씨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한 톤 낮고 차가워졌다. I7704호 서아 아가씨는 현재 방문객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그의 하얀 거짓말이었다. 그 말을 듣자 덩치 큰 남자는 거칠고 추한 소리를 내며 웃었다. 방문객을 받을 수 없어. 그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면 알겠지. 그는 자신의 옆에 있던 2명의 부하에게 턱짓을 했다. 저 늙은이를 치워버려. 그 무언의 명령은 명백했다. 2명의 젊은 부하가 손가락 마디를 꺾으며 우두둑 소리를 냈다. 그리고는 이씨 아저씨를 가운데에 두고 위협적으로 애워싸기 시작했다. 언어적인 대치는 끝났다. 이제 물리적인 충돌만이 남아있었다. 로비의 평화는 완전히 깨졌고 그 자리에는 폭발 직전의 긴장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씨 아저씨를 가운데에 두고 2명의 젊은 조폭이 서서히 포위망을 좁혀왔다. 로비에 우아했던 클래식 음악은 이제 곧 벌어질 폭력을 위한 장송곡처럼 들렸다. 덩치 큰 남자는 팔짱을 낀 채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이 늙은 경비원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그 마지막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씨 아저씨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분노하고 있지도 않았다. 그의 눈은 마치 외과 의사가 수술 부위를 살피듯 자신에게 다가오는 2 젊은 남자의 움직임과 자세, 그리고 그들 사이의 거리를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어깨는 꼿꼿했고 2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단단했다. 그의 온몸에서 평소의 온화함 대신 오랜 세월 단련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견고함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덩치 큰 남자는 이 늙은이의 예상 밖의 태도에 짜증이 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경멸을 담아 최후 통첩을 날렸다. 영감님, 내가 마지막으로 좋게 말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이 먹었으면 곱게 늙을 생각을 해야지. 어디서 영웅놀이야. 당신이 받는 그 쥐꼬리만한 월급의 목숨이라도 걸겠다는 거야.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며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경비 아저씨, 비켜. 괜히 뼈 부러져서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바로 그 순간 편의점에 갔던 서아가 로비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거대한 유리문 밖에서 이 끔찍한 대치 상황을 목격했다. 험악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언제나 친절했던 경비 아저씨.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얼어붙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배치 올 위를 누르기 시작했다. 로비 안에 다른 몇몇 사람들 역시 멀찍이 서 두려움에 떨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씨 아저씨는 덩치 큰 남자의 협박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2 젊은 조폭을 향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서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젊은이들, 그는 말했다. 지금 돌아서면 아무 일도 없을 걸세. 하지만 한번 손을 대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하고 그 자신감은 너무나도 확고해서 두 젊은 조폭은 저도 모르게 잠시 걸음을 멈칫했다.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 늙은이, 뭐지야 하는 당혹감이 그들의 눈빛을 스쳐 지나갔다. 덩치 큰 남자는 부하들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자존심이 상해버럭 소리를 질렀다. 뭐해? 이 새끼들아, 저 늙은이 당장 치워버려. 보스의 고함 소리에 두 부하는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들은 망설임을 떨쳐내고 동시에 이씨 아저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한 놈은 그의 팔을 잡기 위해, 다른 한 놈은 그의 어깨를 밀치기 위해 양쪽에서 거친 손을 뻗었다. 마침내 물리적인 선이 넘어섰다. 두 조폭의 거친 손이 이씨 아저씨의 낡은 유니폼에 닿는 바로 그 순간, 마치 지난 30년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어떤 고대의 기계를 깨우는 스위치가 켜진 것 같았다. 이씨 아저씨의 눈빛이 변했다. 평생을 이웃에게 봉사하며 살아온 그 온화하고 피곤해 보이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제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텅 빈, 그래서 더욱 무서운 차갑고 냉정한 포식자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블랙 요원이었다. 두 명의 조폭이 동시에 이씨 아저씨에게 손을 뻗었다. 한 놈은 그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고 다른 한 놈은 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그들은 연약한 노인의 뼈가 비명을 지르며 힘없이 뒤로 밀려나리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의 손에 닿은 것은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의 팔을 잡아챈 부하는 순간 자신의 소나귀에 잡힌 것이 사람의 팔이 아니라 잘 단련된 강철 기둥 같다는 착각을 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씨 아저씨는 팔을 빼내려 저항하는 대신 오히려 그가 잡아챈 힘의 방향 그대로 자신의 몸을 반바퀴 살짝 비틀었다. 동시에 그의 손가락 몇 개가 부하의 손목과 엄지손가락 관절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광석화처럼 파고들어 짧고 강하게 압박했다. 아기, 부하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목에서 격렬한 통증이 뇌까지 전달되었고 그는 저도 모르게 이씨 아저씨의 팔을 놓고 자신의 손목을 감싸 쥐었다. 동시에 어깨를 밀쳤던 다른 부하는 자신이 거대한 벽을 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씨 아저씨는 조금도 뒤로 밀려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미는 힘을 역이용하여 땅에 뿌리를 내린 듯 하체의 중심을 더욱 낮추었다. 부하는 자신의 힘에 자신이 밀려 중심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다. 이 모든 일은 불과 1, 2초 사이에 일어났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한 놈은 고통스러운 손목을 부여잡고 있었고 다른 한 놈은 비틀거리며 간신히 균형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이제 오만함 대신 당혹감과 아주 약간의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의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덩치 큰 남자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뭔가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다. 이 늙은이는 그가 생각했던 그런 평범한 경비원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씨 아저씨가 변하기 시작했다. 조금은 구부정했던 그의 허리가 척추를 따라 곧게 펴졌다. 그는 마치 키가 몇 센티미터는 더 커진 것처럼 보였다. 이웃에게
선량한 미소를 보여주던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제 수십 년간의 세월과 훈련이 새겨놓은 냉정하고 단단한 무인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과 갑자기 달라진 그의 기운이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소름 끼치게 로비의 공기를 짓눌렀다. 블랙 요원이 아주 긴 잠에서 마침내 깨어난 것이다. 두 명의 부하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자신들의 보스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시를 기다리는 눈빛이었다. 덩치 큰 남자는 자존심이 상했다. 그는 자신의 부하 두 명이 늙은이 한 명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는 폭력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우월함을 가장 원시적인 방식으로 증명해야만 했다. 이 쓸모없는 새끼들 비켜. 그는 부하들을 밀치고 앞으로 나섰다. 내가 직접 이 늙은이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이씨 아저씨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주먹이 저 늙은이의 얼굴에 꽂히는 상상을 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다. 그는 이씨 아저씨의 얼굴을 향해 자신의 온 체중을 실은 크고 서툰 주먹을 날렸다. 유리문 밖에서 이 광경을 보던 서아의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LED 통화 버튼을 눌렀다. 로비 안의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조폭 두목의 거대한 주먹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오고 있었다. 두 명의 부하는 겁에 질린 채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 서아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을 뻔했다. 그리고 이씨, 아저씨, 그는 피하지도 막지도 않고 그저 고요히 서서 날아오는 주먹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없었다. 마치 훈련 시뮬레이션에서 날아오는 느린 목표물을 관찰하듯 그의 눈은 침착하고 냉정했다. 주먹이 그의 얼굴에 닿기 직전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서 멈춘 듯한 그 찰나의 순간 이야기의 제목에 예고되었던 10초의 시간이 마침내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조폭 두목의 주먹이 이씨 아저씨의 얼굴을 향해 파고들었다. 그가 평생을 휘둘러 왔던 폭력과 공포의 상징인 바로 그 주먹이었다. 1초, 2초 우두머리의 제압. 이씨 아저씨는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아주 살짝 옆으로 기울였을 뿐이다. 덩치 큰 남자의 주먹은 그의 귓가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자신의 힘에 이기지 못한 남자의 상체는 앞으로 크게 쏠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남자가 그의 옆을 지나쳐 균형을 잃는 찰나. 이씨, 아저씨의 손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움직였다. 한 손은 손날을 세워 남자의 목덜미 급소를 정확하고 강하게 내리쳤다. 다른 한 손은 남자의 뻗어나온 팔목을 낚아챘다. 칵! 남자의 입에서 비명이 아닌 숨 막히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씨, 아저씨는 그대로 자신의 엉덩이를 축으로 삼아 몸을 회전시켰다. 유도의 허리 후리기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간결하고 무자비한 동작이었다. 거대한 몸뚱이가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대리석 바닥을 향해 속절없이 내동댕이 쳐졌다. 로비 전체를 울리는 둔탁한 소음. 남자는 바닥에 큰 대자로 뻗어 폐에서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듯 숨을 헐떡이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3초, 4초, 5초, 첫 번째 부하의 무력화.
두목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을 본 아까 손목을 다쳤던 부하가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다. 그는 분노에 차 이씨 아저씨를 옆에서 덮치려 했다. 이씨 아저씨는 두목을 내던진 자세 그대로 부드럽게 몸을 돌려 새로운 위협을 마주했다. 그는 달려드는 부하를 향해 옆으로 한 걸음만 움직였다. 그리고는 팔꿈치를 예리한 창처럼 세워 달려드는 부하의 명치에 정확하게 꽂아 넣었다. 퍽 하는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크하. 부하는 숨을 쉬지 못했다. 그의 눈이 하얗게 뒤집히며 그는 그 자리에 새우처럼 몸을 말고 쓰러져 고통 속에서 바닥을 뒹굴었다. 6초, 7초, 8초 마지막 부하의 제압. 남은 마지막 부하는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도망쳐야 한다. 그는 뒤돌아서서 출입구를 향해 필사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탈출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씨, 아저씨는 단 2걸음만으로 그와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혔다. 그는 도망치는 부하의 뒷덜미와 어깨를 강하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그를 자기 쪽으로 세게 돌려쓰는 동시에 그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발을 집어넣어 다리를 완벽하게 후려챘다. 부하는 공중에서 균형을 잃고 머리부터 바닥으로 떨어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는 잠시 정신을 잃은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씨 아저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쓰러진 그의 위에 올라타 간단한 관절 기술로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완벽하게 제압했다. 9초, 10초, 그리고 침묵. 모든 것이 끝났다. 정확히 10초, 어쩌면 그보다도 짧은 시간이었다. 조금 전까지 로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3명의 건장한 조폭들은 이제 로비 바닥에 쓰러진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거나 정신을 잃고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 한가운데 이씨 아저씨가 서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이지도 않았다. 그의 낡은 유니폼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마치 어깨에 보이지 않는 먼지라도 묻은 것처럼 손으로 자신의 어깨를 한번 툭 털어낼 뿐이었다. 로비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오직 조폭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와 텅 빈 공간을 울리는 클래식 음악 소리만이 이 기괴한 상황을 채우고 있었다. 유리문 밖에서 서한은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 통화 버튼을 누르던 것도 잊은 채 입을 벌리고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녀의 눈에는 친절하지만 연약한 노인 한 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젊고 건장한 남자 셋을 순식간에 쓰레기처럼 만들어버린 무섭도록 효율적인 전사 사탄 씨가 서 있었다. 10초. 세상의 모든 법칙이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법칙이 쓰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시간이었다. 10초의 시간이 흐른 후 로비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남았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조폭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이 비현실적인 침묵을 더욱 무겁게 만들 뿐이었다. 유리문 밖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서한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씨 아저씨는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아주 태연했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경비 데스크로 돌아갔다. 그는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잡고 구겨진 유니폼 상의를 한 번 툭툭 털었다.
마치 방금 전의 일은 그저 성가신 먼지를 털어낸 정도에 불과했다는 듯이 그는 관리실로 연결되는 인터컴의 버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매일 아침 주민들에게 인사를 건넬 때와 똑같이 지극히 평온하고 사무적이었다. 관리실 1층 로비 경비실입니다. 로비에 외부인 난동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신고 부탁드립니다. 반복합니다. 경찰 신고 바랍니다. 그는 내가 건장한 남자 셋을 때려 눕혔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외부인 난동 상황이라고 철저히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여 보고했다. 그의 그 침착한 목소리에 서한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110의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아니, 누를 필요가 없었다. 모든 상황은 이미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종료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밀고 로비 안으로 들어섰다. 눈앞의 풍경은 너무나도 초현실적이었다. 여전히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고급스러운 로비.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험악한 남자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비 데스크에 앉아 업무 일지를 작성하고 있는 친절한 경비 아저씨. 서한은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데스크로 다가갔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씨 아저씨는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방금 전에 그 무섭도록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다. 다시 그녀가 알던 따뜻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습니다. 아가씨,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제 안전하니 어서 다락으로 올라가세요. 그의 태어남은 이 상황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서아가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위층에서부터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관리소장이 인터컴 보고를 받고 허둥지둥 달려 내려온 것이다. 그는 로비의 끔찍한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니, 이 선생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고 왜 여기에 이렇게...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주민들한테 항의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는 상황의 본질보다는 건물의 평판과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씨 아저씨는 그런 그를 향해 똑같은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청에 불응하기에 경찰이 올 때까지 제 앞에 두었습니다. 제 앞. 그의 그 담담한 한마디는 눈앞의 결과에 비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절제와 축소였다. 경찰을 기다리는 동안 로비에는 기묘한 시간이 흘렀다. 서한은 차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이씨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그의 모든 모습을 다시 떠올렸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던 그의 투박한 손, 늘 정중했던 그의 인사, 묵묵히 로비를 청소하던 그의 뒷모습. 그녀는 이제 깨달았다. 자신은 그동안 그를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경비 아저씨라는 껍데기만 보아왔다는 사실을. 관리소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로비를 서성거렸고 이씨 아저씨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로비의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폭력의 잔해 속에서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의 그 행동은 지독하게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느끼게 했다. 그때 멀리서부터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마침내 유리문이 열리고 젊은 순경 한 명과 그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해 보이는 형사 한 명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로비에 기이한 광경에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쓰러진 조폭셋, 패닉에 빠진 관리소장, 충격에 빠진 젊은 여자, 그리고 너무나도 태연한 늙은 경비원, 베테랑 형사의 날카로운 눈이 현장을 빠르게 훑었다. 그의 시선은 조폭들이 쓰러진 방식에서 잠시 머물렀다. 프로의 솜씨였다. 그는 직감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마침내 경비 데스크 뒤에 앉아있는 이씨, 아저씨에게로 향했다. 형사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 기묘한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려는 전문가의 날카로움을 담고 있었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답은 결코 단순할 수 없었다. 경찰들이 도착하자 관리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횡설수설하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소란의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전전긍긍했다. 하지만 노련한 최 형사의 눈은 관리소장의 불안한 변명이 아닌 현장 그 자체를 향해 있었다. 그는 프로였다. 그는 로비 바닥에 널브러진 3명의 조폭들을 훑어보았다. 그는 그저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쓰러졌는지를 보았다. 그는 두목으로 보이는 남자의 상태를 살폈다. 그는 목과 쇄골 부위를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단순한 주먹질의 결과가 아니었다. 정확한 급소 가격의 흔적이었다. 다른 한 놈은 명치 부분을 감싼 채 새우처럼 몸을 말고 있었다. 전형적인 일격에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타격법. 마지막 한 놈은 관절기가 들어간 듯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팔이 꺾여 있었다. 최 형사의 머릿속에 분석이 끝났다. 이건 막싸움이 아니야. 부서진 가구도 낭자한 피도 없다. 너무나 깨끗하다. 이것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의 솜씨다. 특수부대, 경찰 특공대. 그런데 저 나이든 경비원에게서 그는 관리소장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고 경비 데스크로 걸어갔다. 그의 말투는 이제 단순한 경찰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동종업계의 전문가를 대하는 조심스러운 존중심이 담겨 있었다. 어르신, 그가 이씨 아저씨를 불렀다. 이 3사람 어르신께서 직접 제압하신 겁니까? 이씨 아저씨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소란을 피우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3사람 모두를 동시에 말입니까? 놈들이 좀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축소였다. 최 형사는 이씨 아저씨의 주름지고 투박한 손과 바닥에 쓰러진 젊고 건장한 남자들을 번갈아 보았다. 평범한 노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최 형사는 이제 거의 확신했다. 그는 이 늙은 경비원을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경의를 표하고 싶었다. 그는 이 미스터리한 인물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주변의 신참 순경과 관리소장을 잠시 물렸다. 잠깐 우리끼리만 이야기 좀 하시죠. 그는 이씨 아저씨에게 몸을 기울여 아주 낮고 정중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일반인이 아닌 그들만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실례지만 어르신 어디서 근무하셨습니까? 그는 덧붙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쓰러진 저 친구의 관절을 제압한 기술.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주 특별한 부대에서만 가르치던 기술입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들어간 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살짝 드러냄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유대감을 형성하려 했다. 이씨 아저씨는 최 형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최 형사 역시 자신과 비슷한 세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과거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의 과거는 잊혀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담은 아주 희미하고 슬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주 오래전에 그가 말했다. 잊혀져야 할 곳에서 잊혀져야 할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지금은 그저 이 건물의 평화를 지키는 경비원일 뿐입니다. 그 모호한 대답은 그 어떤 구체적인 부대 이름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그것은 그의 과거가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어둠 속의 역사였다는 것을 의미했다. 최 형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의 존경심은 이제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허리를 펴고 이 이름 없는 노병 라오빙을 향해 자신도 모르게 아주 살짝, 하지만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한 명의 전사가 다른 한 명의 위대한 전사를 향해 보내는 침묵의 경례였다. 최 형사는 뒤를 돌아 어리둥절해 있는 자신의 부하 순경에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보고서 작성해. 외부인 3명이 건물 무단 침입 및 직원 폭행. 경비원 이 씨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들을 제압. 알았나? 정확히 그렇게만 써. 명백한 정당방위야. 그는 자신의 권한으로 이 영웅의 익명성을 지켜주기로 결심했다. 잠시 후 경찰들이 조폭들을 연행해 가고 구급대원들이 그들의 상태를 살피는 등 소란이 정리되었다. 최 형사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씨 아저씨에게 다가왔다. 그는 과거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다. 어르신, 오늘 밤은 편히 주무십시오. 저희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귀찮은 뒤처리를 책임지고 그를 평화롭게 놓아주겠다는 약속이었다. 형사는 마지막으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서아를 향해 말했다. 아가씨, 이제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는 아주 훌륭한 분이시군요. 경찰들이 모두 떠나고 로비는 다시 텅 비었다. 서아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신의 경비 데스크를 꼼꼼히 닫고 있는 이씨 아저씨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과거에 대한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지만 그가 영웅이라는 사실만큼은 명백해졌다. 그녀의 마음속에 거대한 경이로움이 차오르고 있었다. 경찰과 구급차가 모두 떠나고 로비는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의 결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관리소장은 이씨 아저씨에게 연신 허리를 숙여 감사와 사과를 반복하다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다. 이제 이 넓고 텅 빈 로비에는 오직 이씨 아저씨와 서아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천천히 경비 데스크로 다시 다가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입주민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경비 아저씨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에는 한 명의 위대한 수호자를 향한 깊이를 알 수 없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로는
너무나도 부족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아주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씨 아저씨는 그런 그녀를 보며 다시 그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가씨, 이제 다 끝났으니 어서 댁으로 올라가라니까. 모든 게 괜찮습니다. 그는 이 모든 비범한 상황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리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아저씨는 어떻게 서아가 무언가 묻고 싶어 입을 열었지만 이씨 아저씨는 부드럽게 그녀의 말을 막았다. 제 임무는 서아 아가씨 같은 입주민들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자, 너무 늦었으니 어서 올라가서 푹 쉬세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호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한 그 어떤 질문의 문도 친절하게, 하지만 완강하게 닫아버렸다. 다음 날부터 더 팰리스에는 조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날의 사건은 목격자들의 입을 통해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퍼져나갔다. 이야기는 조금씩 과장되고 윤색되어 이씨 아저씨를 거의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었다. 입주민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보이지 않는 배경처럼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마주칠 때마다 아주 깊고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인사했다. 어떤 이들은 고급 커피나 과일 상자를, 또 어떤 이들은 따뜻한 음식을 가져와 그의 경비실에 놓아두었다.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 했다. 건물 아이들은 이제 그를 슈퍼 경비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따랐다. 이씨 아저씨는 그 모든 관심이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그들의 진심을 느끼며 묵묵히 받아들였다. 며칠 뒤에 어느 평화로운 저녁, 이씨 아저씨는 경비 데스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신문을 읽고 있지 않았다. 대신 한 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려준 자신을 슈퍼맨처럼 그려놓은 그림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때 서아가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이제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데스크 앞에 멈춰서서 따뜻한 보온병 하나를 올려놓았다. 아저씨, 날씨가 쌀쌀해져서요. 제가 직접 생강차 좀 끓여왔어요. 두 사람은 잠시 동안 편안한 침묵 속에서 마주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과거를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의 가치가 그의 현재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바로 이곳의 수호자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런데 아가씨야말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잠은 좀 자면서 일을 해야지. 네, 그럴게요. 서아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걱정 없어요. 아저씨가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아니까요. 서아가 떠나고 이씨 아저씨는 다시 홀로 남았다. 그는 그녀가 주고 간 따뜻한 생강차를 천천히 한 모금 마셨다. 그는 깨끗한 유리문 너머로 평화로운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림자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다. 한때 그는 국가를 위해 어둠 속에서 싸웠다. 하지만 그 삶은 그에게 어떤 평화도 주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낡은 유니폼을 입고 이 작은 공동체를 지키는 이 삶 속에서 그는 비로소 다른 종류의 임무와 다른 종류의 명예를,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것이다. 그는 아이가 그려준 그림을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블랙 요원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이제 그저
평화의 수호자 이씨 아저씨만이 남아 있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숨겨진 영웅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유니폼이나 직업 혹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하지만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범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우리 아파트의 경비 아저씨께, 매일 이용하는 버스의 기사님께, 동네 가게의 사장님께 조금 더 따뜻한 눈길과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분들이야말로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주는 이름 없는 영웅일지도 모르니까요.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작은 평화의 수호자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